네, 안녕하세요. 이제 본격적인 책 내용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 머리가 왜 빨가냐고요? 네, 여러분 이게 조금 재밌으시라고 제가 이렇게 분장해봤는데요. 왜 빨간지, 네, 독후활동제 한번 맞춰보세요. 그러면 제가 정답자에게 큰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그 독후활동제 안내 다시 한번 드릴게요. 왜 가발을 빨간색으로 썼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이제 주요 등장인물 먼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책의 주인공은요. 자, 기사죠. 그죠? 이 주인공은 스웨덴 기사예요. 그리고 이 사람의 이제는 본명은 결국에는 드러나지 않아요. 근데 그는 이제 작품 속에서 이렇게 계속 호칭이 바뀌게 되죠? 네. 그래서 이 바뀌는 호칭에 대해서는 여기 보시면 1장, 2장, 3장, 마지막 장까지 이렇게 딱 나와 있어요. 그래서 1장은 정말 도둑에 대한 이야기고요. 그 다음에 성물도둑, 스웨덴 기사, 이름 없는 남자까지 해가지고 이 사람의 계속 바뀌게 된 이름, 네, 호칭이 나오게 되고요. 그리고 인생이 이렇게 뒤바뀌게 되는 거죠. 말 그대로, 그죠? 네, 인생이 뒤바뀌게 되는 거고요. 그때 제가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그리고, 결국에 이제 인생이 뒤바뀌게 된 사람의 이름이 뭐였나요? 완전 인생이 뒤바뀌게 된 사람 바로 토르네 펠트죠. 네, 이 사람이 이제는 스웨덴 기사랑 인생이 뒤바뀐 토르네 펠트에 대한 이야기 같이 드릴 거고요. 이 사실 스웨덴 기사라는 사람이랑 이제는 빼놓을 수 없는 사람은 바로 마리아죠. 네, 이 스웨덴 기사는 나중에 마리아라는 여자랑 사랑을 하고 결혼도 하고 그리고 딸도 하나 낳게 되죠. 그리고 그에게 이제는 바로 악연인 여자가 있습니다. 악연인 여자 바로 리스죠. 자, 이 여자는 빨간머리 리스라는 벌써 답이 나왔나요? 네, 비밀입니다. 자, 그래서 이 이야기 같은 경우는요. 마리아 크리스티네라는 한 여자의 아버지를 그 스웨덴 기사라고 불리던 한 남자의 이야기이죠. 그리고 때는 1701년 되게 추운 겨울이었어요. 한번 볼게요. 네, 이제는 이 이야기는 이제는 1701년 이게 추운 겨울에 두 남자가 이렇게 눈밭을 헤치면서 걸어가고 있었는데요. 막 바람이 부는 소리가 나죠. 이 사람 같은 경우는 교수형을 당하기 직전에 도망친 이렇게 좀도둑 같은 사람이고요. 이 사람 같은 경우는 뭐예요? 귀족 출신의 탈영병이에요. 크리스티안 토르네펠트로라고 해서 스웨덴 출신의 그 러시아와 전쟁을 벌이고 있는 국왕 칼의 군대에 합류하고 싶어 하는데 용기가 없어서 결국에는 이제는 탈영을 하게 되죠. 이 둘이 이제 우연히 만나서 이름 한번 들어볼게요. 얘는 도둑 그리고 얘는 토르네펠트로 우연히 만나서 의지하면서 이제는 추운 겨울날 의지하면서 이동을 하고 있는데 한 영지를 지나가게 돼요. 근데 이게 전혀 이렇게 막 관리가 되지 않은 큰 영지를 보면서 도둑은 아이고 헐 왜 이렇게 관리가 안 됐지 하면서 혀를 차면서 걸어가게 되는데요. 둘은요. 버려진 이제 물레방앗간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물레방앗간으로 이렇게 들어가게 되는데요. 도둑이랑 토르네펠트로 같이 이제는 몸을 녹이고 있어요. 몸을 녹이고 있고, 도둑은 원래는 뭘 하려고 그랬었냐면, 근처에 있는 주교의 지옥이라고 불리는 주교의 재련소에 돌아갈 생각이었고요. 이제는 그런 막 상상을 하고 있는데, 물레방앗간에 들어가는 이 사람들이 막 따뜻하게 있고 그리고 몸을 녹이면서 허기진 배를 막 채우고 있는데 갑자기 방앗간 주인이 나타나게 되죠. 방앗간 주인이 이렇게 딱 나타나게 돼요. 그러면서 이제 뭐라고 그러냐면 먹은 음식값 내놔! 막 이렇게 얘기하게 되죠. 그래서 이때 이제 토르노펠트로가 도둑에게 이제는 부탁을 하게 돼요. 저기 도둑아 이름이 없어요. 이 사람아. 나는 지금 이 근처에 자기 친척에 이렇게 유명한 아주 큰 영지가 있어. 그러니까 가서 필요한 물품을 나한테 보내달라고 부탁해 달라고 이렇게 부탁을 하는 거죠. 왜냐하면 자기가 지금처럼 막 너무 초라하고 남루한 모습으로 나서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탁을 하게 됐는데요. 도둑이 어떻게 했을까요? 네, 어떻게 했을까요? 네, 도둑이 이 토르네펠트로의 이야기를 듣고 그 영지를 찾아가게 됩니다. 네.
도둑은 이제 부탁대로 이 영지를 향하는데 알고 보니 이제는 방앗간으로 오는 길에 보았던 헐 방치됐던 그런 영지였어요. 그래서 이제는 막 숨어서 들으니까 못된 하인들이 막 영주를 속이면서 그 영주의 재산까지 다 횡령하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빚쟁이 고리대금 업자까지 막 영주를 압박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도둑은 그래서 안타깝다 이렇게 아이고 안 불쌍해라 막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찌저찌 해가지고 영주의 저택에 발을 들이게 돼. 저택에 발을 어떤 일이 대장병 일명 잔혹한 남짝이랑 맞닥뜨리게 돼서 공경에 처하게 돼요. 이 사람이 너 인근의 도적대 두목인 너 이비추부 아니야? 막 그랬어요. 그런데 도둑이 이제는 기지를 발휘해서 저는 귀족의 하인이고요. 심부름으로 영주를 만나러 왔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는 굉장히 어려운 이런 것들을 모면하게 돼요. 기지를 발휘해서요. 네, 그래서 결국은 이 도둑은 이제 기지를 발휘했죠. 그래서 용기병들의 감시를 받으면서 결국에는 이 영주를 이렇게 만나게 되는데요. 영주가 알고 보니까 원래 그 영주는 이 사람이 꼭 만나라 했던 친척 영주는 얼마 전에 죽고 이 마리아라는 딸, 네, 10대 후반에 너무나 아름다운 여성인 이 소녀가 이어받은 상태였던 거예요. 그래서 이 어린 영주, 10대 후반 소녀 뭘 알겠어요. 그죠? 이 어린 영주를 너무 이제 우습게 여긴 하인들이 이 영지를 이렇게 방만하게 운영해왔던 거예요. 그걸 알게 된 이제 도둑이 일단 헐, 이 여자 좀 불쌍하네. 그런 연민을 느낀 동시에 어떻게 해요? 이 여자의 아름다움에 이제는 한눈에 반하게 되죠. 네, 이렇게 해서 한눈에 반하게 됐죠. 근데 이제는 이 마리아랑 이야기를 해보니까 이제 마리아가 예전부터 여기 토르네 펠트로를 사랑하고 있음을 이제 알고 있었죠. 그래서 이 여자를 속이게 돼요. 여기가 이제는 사건의 시작이 되죠. 이 여자를 속여서 나는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갈게요. 막 이런 식으로 한 거죠. 그래서 달아나서 나 이 여자랑도 살고 싶고 어떻게 하지? 내 인생을 바꿀 수 있을까? 그래서 계략을 꾸미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다시 이제는 방앗간으로 돌아와서 토르네 펠트르한테 영주가 죽었고 그 유족들 뭐 거기 마리아 그 여자 너 옛날 약혼여름에 그 여자는 너를 잊었어. 너 누군지도 이제는 생각도 못해. 그리고 거짓말을 해서 그를 이제 속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보시면 도둑이랑 토르네 펠트로가 얘기를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제는 이런 거짓말을 하면서 그를 속여가지고 토르네 펠트로가 국왕에게 내가 직접 전해줄게. 이 책을 이게 이제는 굉장히 소중한 국왕에게 이름이 어려워요. 구스타프 왕의 성경책을 넘겨받게 되죠. 이거를 내가 국왕에게 직접 전해줄게. 그러면 너는 내 대신에 주교의 재련소로 가.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도둑은 어떻게 되냐? 여기에서 자신의 신분을 토르네 펠트로로 위장을 하면서 두 사람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토르네 펠트로는 어떻게 해요? 다시 주교의 재련소로 가게 되고 자기 대신에 이 사람은 어떻게 해요? 바로 어디를 가게 될까요? 네, 다음 줄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요, 이제는 이 사람은 이제 뭐 고민에 차 있지만 어떻게 해야 되지? 이제 기지를 발휘하게 되죠. 그래서 원래 도둑대의 그 대장이 있었어요. 아까 또 말씀드렸지만 이비치라는 대장을 찾아가게 되죠. 그런데 이 악명 놓고 굉장히 이제 뭐 사악하다고 이게 있던 그 이비치라는 사람이요. 건강이 굉장히 악화돼서 죽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그 애인인 빨간머리 리스의 간호를 받게 되죠. 제가 그냥 리스라고 생각하고 한번 그려봤어요. 네, 그래서 간호를 받고 있죠. 근데 그래서 굉장히 이제 심약해진 이비치가 너 나 잡으러 온 악마니? 막 이렇게 오해하게 돼요. 그래서 야, 나 잡아가지 말고 내 부하들 데려가. 그래서 이 도둑은 이비치의 부하들을 수하로 거느리게 되죠. 그래서 이 부하들
이제는 수하로 거들어들이게 되고 소수정예로 부하를 추리게 되죠. 그러면서 이 리츠는 이제 죽게 되면서 빨간머리 리스가 나도 좀 데리고 가 막 이렇게 얘기하게 돼서 같이 가게 되죠. 그래서 이때까지 이제는 아무도 건드리지 못했던 것들이 있어요. 이게 뭐예요? 네. 교회와 수도원들이 이렇게 가지고 있던 성물들을 훔치게 된 거죠. 그래서 얘네들을 굉장히 성물 도둑이라고 불리게 되죠. 그래서 이제는 이 사람들이 많은 재산들을 모으게 돼요. 많은 재산들을 모으게 되고, 어떻게 해요? 네, 많은 재산이요? 이렇게 모이게 되죠. 그래서 이 많은 재산들을 모은 도둑을,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이름이 또 바뀌게 되죠. 성물 도둑으로.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는 모은 재산을 부하들에게 많은 재산을 나눠주고, 야, 이제 다 헤어져. 막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그를 사랑하게 됐어요, 리스가. 네, 리스라는 애가, 이제 성물도둑, 네, 스웨덴 기사를 사랑하게 되면서, 나 좀 제발 데려가. 막 이런 식으로 막 이제는 애절하게 이제는 하죠. 그런데 끝내 이를 거절하게 돼요. 그리고 그를 오랫동안 혼자 사랑했던, 그가 오랫동안 혼자 사랑했던 누구를 찾아갈까요? 마리아를 찾아가게 되죠. 그래서 영지로 가게 됩니다. 아, 네. 그래서 마침내 이제는 마리아의 영지로 오게 되는데요. 찾아가서 자신을 이제 토르네펠트라고 속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녀랑 어떻게 될까요? 결국은 결혼을 하고 그 다음에 결국은 딸까지 낳으면서 이제는 무엇이라고 불리게 되냐면 스웨덴 기사라고 불리게 됩니다. 네, 저 스웨덴 기사 이미지 괜찮나요? 네. 네, 그러던 어느 날 자, 그러면서 잘 살게 되는데요. 이 스웨덴 기사가 어느 날에는 성물도둑 시절의 부하인 그리고 개미잡이랑 그리고 바일란트라는 그 예전에 성물도둑 시절의 부하가 찾아오게 돼요. 굉장히 불안하죠. 자신의 과거가 탄로날까봐 두려워서 해치우려고 딱 했는데 딸이 얘네들을 너무 잘 따르고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과거가 탄로날까봐 해치고 싶었지만 딸들이 얘네들을 너무 좋아하고 얘네들도 딸을 너무 예쁘게 해서 결국에는 영재 같이 살기로 돼요. 그죠? 받아들이게 되죠. 그런데 어느 날 또 얘 부하인 하나 가 상인으로 굉장히 성공을 했는데요. 그 사람 이름이 브라반터였는데 브라반터가 이제 와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리스가 잔혹한 남자에게 부하랑 결혼을 했는데 이 리스 남편을 승진시키기 위해서 너 스웨덴 기사의 정체를 잔혹한 남자에게 낱낱이 알린다고 첩보를 해요. 와, 그럼 어떡할까요? 이 스웨덴 기사 같은 경우 이제 다가오는 파국이죠. 이거를 피하려고 개미잡이랑 바일란트를 데리고 러시아와 싸우고 있는 스웨덴 국왕의 군대에 합류하겠다 하고서 영지를 떠나게 되죠. 굉장히 이제 마리아랑 굉장히 막 말렸지만 이제는 뭐 이게 어떻게 해요? 다 정체가 드러나게 생겼으니까, 나 스웨덴 그쪽 가서 좀, 내가 좀, 군대와 합류를 할게. 막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스웨덴 기사처럼 자신을 속이고, 그죠? 그래서 그 전선을 향하다가 갑자기 막 화가 나는 거야. 이대로 내가 왜 물러서야 돼? 내가 이렇게 어렵게 싸운 건데? 그래서 다시 누구를 찾아갔냐? 리스를 찾아가게 되죠. 리스를 찾아가서, 야, 단판을 짓자, 딱 하고서 결심을 하는데, 리스를 딱 만나긴 했는데 리스가 아직도 자기를 좋아한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런데 웬일이에요. 굉장히 마음이 차게 식어 있었고 그때 옛날에 나 좀 바라봐줘, 나 좀 데려가줘 막 이랬던 그 배신감이 굉장히 이제 크게 있었던 거죠. 그래서 둘이 굉장히 언쟁을 벌이게 되고 그러던 중에 리스가 불도장으로 스웨덴 기사의 이마에 낙인을 칙 찍게 되죠. 그리고 이 기사는 그녀를 총으로 쏴서 살해하고요. 결국에 도망가 버리죠. 그 다음은 어떻게 됐을까요? 네, 그 다음 내용은 3편에서 만나뵐게요. 네, 3편에 어떤 결론이 생겼는지 한번 저랑 재밌게 이야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편에서 만나요.